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정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AI 관련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빠르면 3월에 정점을 쳤을 수도 있고 늦어도 5월 그 이전에 그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같이 하락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 상태에 접어들면서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협상이 결국은 타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두 가지 경제 펀더멘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사모 신용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는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정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미국 전쟁 사례를 보면요. 1965년에서 73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021년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간 전쟁 오래됐습니다만 2001년에서 2021년까지 장기간 지속됐었습니다. 물론 전쟁 원인,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요.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었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 이후 근본위제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가지고 결국 주택시장에 거품이 발생하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 되죠. 아프간 전쟁 이후에도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번과 이란 전쟁에서도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요. 물론 미국의 재정 적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우려도 가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거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란보다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요. 첫 번째 핵 문제입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안전히 금지해라. 이란한테 이렇게 요구할 것 같고요. 이란은 민간 부분에 사적 부분에 쓸 농축은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은 안전 개방해라. 이라는 일부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요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하면서 통행세를 받아가지고 미국과 이란이 나눠 갖자. 이런 재밌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측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군인이 남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란은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미국 등 선진국이 이란을 제재하고 있는데요. 조건부 미군 해제하겠다. 이란은 전면 해제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계속 될 텐데요. 양국이 요구하는 중간 지점 중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한번 예상해 봤는데요. 베이스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부분 타협 시나리오가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의 결렬, 장기적으로 긴장, 고착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과 이란 협상 타결 과정에서요. 우리가 그 유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과 전쟁 기간 동안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트럼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유가가 급등락을 또 반복하면서 아마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동향을 가장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시간의 문제지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전쟁 이후에 미국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탈출구를 찾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사모 신용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책이 조만간 나옵니다만은 제가 1929년, 2000년,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 혹은 금융위기를 조사해서 분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좋은 기술이 있었고요. 이 기술은 남아서 경제나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시장에 큰 거품이 발생했고 붕괴됐죠.
그리고 이런 가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심리가 언제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AI 관련 주식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AI 관련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겹쳐지면은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상당한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코스피를 전망할 때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선행지수나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봅니다. 이게 코스피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OECD가 3월 선행지수까지 발표했는데요. 3월까지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해보면은 아마 G20 선행지수부터 4월부터 꺾이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꺾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도 같이 하락한다는 것이죠. G20 선행지수가 꺾일 때 우리 수출 증가율도 꺾였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수출 증가율 반도체 중심으로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아마 OECD 선행지수가 2분기부터 꺾이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 수출 증가율도 낮아질 것 같습니다. G20 선행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4월 들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3월에 코스피가 무려 전월 대비 19%나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 선행지수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를 볼 때 OECD 한국 선행지수나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인데요. 두 개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께 통계청 국가 데이터처보다 한 20여일 빨리 발표합니다. 약간의 선후행성이 있기는 있는데요. 두 개 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둘 다 제가 예상해 보면은 이미 그 3월에 정점을 쳤을 수도 있고요. 늦어도 5월에 정점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거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신문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아시아경제 제 이름 치시면 칼럼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행지수하고 코스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코스피를 전망하면 선행지수를 전망할 수가 있고요. 선행지수를 전망하면 코스피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오차가 문제인데요. 코스피 전망 예측 오차보다 선행지수 예측 오차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행지수를 예측하고 코스피를 예측하는데요.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빠르면 3월에 정점을 쳤을 수도 있고 늦어도 5월 그 이전에 그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몇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행지수에 포함하는 한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가 3월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지수에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코스피나 선행지수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한 1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축소되기 시작했고요. 4월에도 축소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행지수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가가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월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19% 떨어졌습니다. 물론 4월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9% 떨어진 것들이 점차적으로 선행지수 하락의 영향을 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선행지수가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이 사이에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다. 선행지수가 정점을 쳤을 때 코스피도 하락했고 시장금리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2분기부터는 코스피 조정,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이란 협상도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겠지만은 경제 펀더멘탈 두 가지 문제, 미국의 사모신용 문제가 정말 2기로 확대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선행지수가 과연 정점을 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자산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